국회가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새 장관 후보자 거취를 놓고 계속 논란 중입니다. 청와대는 이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께서 임혜숙, 박준영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당연히 민심을 대변하고 국정에 그거를 반영토록 해야 될 일차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침묵해서는 안 되고 네. 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침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의원님이 유일합니까? 다른 이러한 공개적...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당내 많은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민심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빨리 조기에 종결토록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마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밝힌 분은 이상민 의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저 말고도 네. 뭐 몇 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반면에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긴 했지만 그것들이 장관 임명의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관 임명은 결국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아닌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이제 여론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 중진으로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담은 상당히 크셨겠어요. 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민심에 터잡아야 되고 또 민심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대통령의 인사권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그 의총에서 그 인사청문회 간사들이 그 논란거리는 있으나 결격 사유는 없다라고 의견을 해당 상임위에서 모았다고 하니까 예.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제기 지적하기가 쉽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예. 사실은 최소한 두 분에 대해서는 장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려고 준비해 갔었는데 네. 지금 의총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미 정해진 것 같고 말해봤자 괜히 트러블 메이커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그만뒀거든요. 예. 그러나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신 의원님도 해봐야 별 소용이 없겠다라고 해서 침묵을 지키셨는데 그럼 다른 분도 전혀 반대 의견은 의총에서는 얘기를 안 하셨겠네요? 우회적으로 걱정의 목소리를 표한 의원도 계시고요. 우회적으로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적극적으로 개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건 틀림없고 네. 지도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증자는 사실은 민심에 이게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민심의 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특별연설 취임 4주년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가 아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좀 그렇게 단언적으로 할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야당이 반대한 것 중에 일리 있는 건 그거는 만약에 그걸 수용하고 검증 과정에 잘못이 있는 건 과오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야당이 생떼기 쓰는 그런 어거지 주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렇지 않고 일리 있는 지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추천이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저는
인식하고 그에 네. 대한 개선을 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되고요. 네. 청와대에서는 지금 14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재송부해달라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도부에서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의원님은 보고 계십니까? 송영길 당대표나 뭐 윤호중 원내대표는 분명히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 그 당내 그 민심을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에 터잡아서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 공언한 대로 민심의 파악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민심에 터잡아서 민심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리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장관 후보자 중에 최소한 2분 이상은 그 문제가 있다. 이거는 장관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큰 결격 사유 또는 믿음이 안 간다. 온전한 리더십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인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의사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도부가 당론으로 이 2명에 대한 지명 철회를 정해서 청와대에 전달하는 방식이어야 할까요?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저는 당내의 의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든 일정 부분 이 지금 당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묻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 저도 당 지도부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충실하게 당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의원총회에서는 반대 의사가 안 나오는데 개별적인 조사를 한다면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의원님은 확신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뭐 거의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요. 왜냐하면 뭐 네. 의원들하고 동료 의원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예. 다 대충 판가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원들도 지역에서든 밖에서든 국민의 소리를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을 외면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러한 조사를 해서 총의를 받고 민심을 받아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단독으로 그전에 해오던 29명에 대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조치처럼 단독으로 총무 보고서를 채택해서 또 청와대 보내고 임명이 강행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물론 뭐 형식적 절차성을 갖추는 데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네.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정당성이 인정받는 건 아니고 특히나 지난 4.7 보궐선거 이후 민심을 부응하겠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이었고 만약에 이를 민심과 괴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한테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가는 길로 하지 말고 네. 민심에 터잡아서 민심에 부응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들으시면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1599님께서요. 의원님 민심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결격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결격 사유인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뭐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거실을 이렇게 제시하기에는 시간이 아마 많이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 결격 사유로 문제됐던 사유들이 충분히 해명이 안 됐고 네. 국민들께서 그에 대해서 됐다 이거는 문제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다라고 잘 수긍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고 생각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려면 온전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 온전한 리더십은 국민들의 지지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네.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그 온전한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장관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민심의 그 해소가 안 된 의혹이라고 하면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인의 그 도자기 사진 올리고 판매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 그 해외 출장 동반한 것, 그다음에 논문 문제, 그 이외에 혹시 다른 것도 있나요? 대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소가 안 됐고 국민들의 어떤 용인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만약에 네. 우리가 야당이었으면 네. 이런 후보들을 그냥 뒀겠습니까? 우리가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야당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아닌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숙제가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입니다. 지금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의 첨예한 그런 대립, 그것이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죠. 예,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그 인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네. 야당이 이를 저지하거나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절차, 생떼를 쓰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헌법에 정해진 대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를 국회는 해야 될 것이고 네. 그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준을 하면 국무총리로서 임명이 되는 것이고 만약 인준받지 못하면 부결되면 국무총리로서의 임명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되고 야당도 그거는 수용하고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